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설 순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사전에 추첨된 순서이며 연설 시간은 후보자마다 12분씩입니다. 시작과 함께 타종이 1회 울리고 10분이 경과하면 예비 타종이 1회 울립니다. 12분이 경과되면 타종이 마지막으로 3회 울림과 동시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연설 종료 2분 전 예비 타종이 울리면 후보자께서는 연설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구호, 재창, 연호 등 연설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단 바로 아래 계신 분들께서는 사전에 안내해드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도 정세균,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단한 삶 해결할 사람 누구입니까? 억울한 삶 풀어줄 사람 누구입니까? 불안한 삶 바꿀 수 있는 사람 산업자원부 장관과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하시고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도 정세균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정세균입니다. 얼마 전 런던 올림픽을 각별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죠?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은 런던보다 더 잘 준비돼야 합니다. 저도 며칠 전 서구에 건설 중인 주경기장에 가서 재정 지원 협정식을 했는데 아시안 게임은 우리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멋진 행사로 치러져야 하겠습니다. 저 정세균이 대통령이 돼서 아시안 게임도 화끈하게 지원하고 우리 인천시를 경제 수도, 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부채입니다. 부채. 시원한 부채가 아니고요. 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임 새누리당 시장이 잔뜩 져놓은 빚 때문에 지금 인천 발전의 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우리 송영길 시장과 여러분들께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아무리 일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빚더미에서는 힘이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 또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 빚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의 행복을 말할 수 없고 양질의 성장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제 대선 슬로건이 빚 없는 사회입니다. 빚을 갚을 수 있고 빚을 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계부채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하우스푸어 임대 전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중은행과 정부가 공동 출자한 배드뱅크를 통해서 하우스푸어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자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우스푸어는 일단 위기를 넘길 수 있으니 좋고, 은행은 미래 위험을 미리 막는 것이어서 좋으니 누이 좋고 내부 좋은 대책이다. 정세균이 정책은 1등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더니 얼마 전 새누리당이 정세균표 하우스푸어 주택의 임대 전환 공약을 그대로 받았고, 이어서 우리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 계획들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올바른 정책과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결단력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 세 박자를 두루 갖춘 정세균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경쟁력 후보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는 정세균이 제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계부채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가계부채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채무관리단을 만들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불법 추심 행위를 엄단해서 국가가 나서서 빚 갚는 것을 돕겠습니다. 약탈적 금융관행을 청산하고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공익은행을 만들겠습니다. 문턱이 없고 부자 전용 코너가 없고 고금리가 없고 고임금이 없는 서민은행을 만들어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천만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사교육을 금지해서 교육비를 확 줄이겠습니다. 기회균등법을 제정해서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앨 것이고,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강화해서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생존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무너진 국민의 삶과 꿈을 다시 회복시키겠습니다. 땀 흘린 사람이 대접받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인천공항은 1등 공항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대한민국의 알짜 중 알짜 기업을 외국 자본에게 팔아넘기려 합니다. 국민을 희생시켜 장차 어떤 기업인가에 독점 이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쿼리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고속도로, 터널, 항만, 다리 등 전국 17곳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 비싼 통행료와 세금으로 이 회사를 배불리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막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만나서 친박, 친이 힘을 합치자고 한다고 합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인천공항을 팔아넘기려 할 것이고, 야당과 인천 시민들은 머리띠 두르고 반대해야 합니다. 박근혜 후보를 이겨야 합니다. 민주 세력과 민주당 지지자가 똘똘 뭉쳐야 합니다. 새누리당과의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워서 세력과 세력, 당 대 당의 대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을 부정하고 깎아내렸던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당원 동지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배신과 변절, 무책임과 사분오열의 역사를 끝장내야 합니다. 저는 감히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이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정세균 뿐이라고 자부합니다.
저 정세균만이 민주당의 정통성을 말할 수 있고 정세균만이 민주당의 지지층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저 정세균이 새누리당을 누를 수 있는 민주당의 필승카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당 후보가 당연히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고 그래야만 승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면 자칫 후보도 내지 못한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비판은 자제를 해왔습니다. 대선을 앞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의 분란으로 비춰줄까 봐 가급적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라북도 경선 투표율이 45%입니다. 투표소 현장 투표는 14%에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심각합니다. 애당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사람의 분탕질로 당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요구를 읽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 걱정 없게 해달라고 말하고 경제 위기를 막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 탈환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편 나뉘어서 서로를 공격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나 살자고 민주당을 흠집내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담합 구조까지 보입니다. 공정 경선은 물 건너갔고 경선 흥행도 함께 끝이 나버렸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대로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리시겠습니까? 국민의 외면을 방치하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시선을 다시 잡아 끌어서 새로운 희망을 찾겠습니까? 저 정세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시대의 요구를 봐주십시오. 눈높이를 정권에 맞추지 말고 소리 없이 죽어가고 고통받는 국민에게 맞춰주십시오. 후보들도 정권 교체만 이야기하지 말고 국민에게 공헌한 길을 먼저 얘기합시다. 죽어가는 민주당 경선을 다시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정세균 민주당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2008년 촛불 집회, 무슨 자격으로 민주당이 이 자리에 오느냐는 야유와 수모를 겪으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2009년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민주당의 살 길은 오직 하나, 국민과 하나 되는 정당이라는 일념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6.2 지방선거에 압승해서 정권교체의 꿈에 불을 붙였습니다. 민주당 이름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내게 말겠다는 열정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정세균 호소합니다. 판을 바꾸어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길이 잘못됐다면 당원 동지들이 민주당에게 정권교체 옳은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배척과 증오, 분열과 배신은 안 된다. 공정과 포용,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해라.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경선의 판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라도 감정과 흥미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의 정통성, 국정 수행 능력 1위 저 정세균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설자는 저녁이 있는 삶, 마음 편한 세상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엄청난 특별연세를 받는 일대 조선혁명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경제적 불능을 극복해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함께 간장을 열어 저녁 있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민주당이 이기는 유일한 선택 기호 3번 손학규. 민주통합당 당대표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시고 저녁이 있는 삶, 마음 편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에 오면 언제나 마음이 설렙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의 기점 인천,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 인천, 인천은 한반도의 미래를 번영을 열어나갈 약속의 땅입니다. 서해 평화경제협력지대를 통해 한반도 경제를 이룰 통일 한국의 중심지입니다. 저 손학규, 송영길 시장과 함께 인천 시민과 함께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인천에서부터 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8일 남았습니다. 5년 전 우리 국민은 부패해도 좋으니 경제만은 살리라고 이명박을 선택했습니다. 530만 표라는 역대 대통령 사상 최대 표차로 이명박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계부채만 1,000조에 달합니다. 국민은 빚더미에 깔려 하루하루를 죽음보다 깊은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빚에는 관심이 없고 재벌, 대기업, 특권층 세금만 깎아줬습니다. 무상급식을 하자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포퓰리즘이다, 좌파다, 온갖 궤변과 색깔론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은 국민 세금으로 내곡동 사저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정권, 부패 정권, 무능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이 대한민국 정의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요, 대한민국 양심이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길입니다. 정권 교체로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 정권 심판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대한민국의 서민과 중산층의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 미래, 그 희망 무엇입니까? 저 손학규가 말씀드립니다. 바로 저녁이 있는 삶이 우리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국민의 염원이라고 말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당당하게 쉴 수 있는 나라, 잔업에 야근에 휴일 근무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입시 지옥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개성과 창의성이 활짝 꽃피는 나라, 돈 때문에 돌봐줄 사람 때문에 아이 낳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회, 정리해고에 불안이 없는 나라, 이것이 바로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학규가 준비한 대한민국의 미래요 비전입니다. 더 이상 국민은 뼈 빠지게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사회, 재벌 대기업의 곳간은 넘쳐나도 국민은 배고픈 나라, 중소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해도 재벌이 한순간에 털어먹는 경제, 빵집, 피자 가게, 떡볶이까지 재벌이 넘보는 약탈 경제는 2012년 12월 19일 정권 교체와 함께 종식시켜야 합니다. 저 손학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이 있는 삶, 중소기업이 뻗어나가는 경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위대한 민주당 정신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패권과 당업의 패거리 정치를 깨트릴 대전환의 파고가 일고 있습니다. 민심과 당심을 왜곡하고 있는 불공정 경선에 맞서 편협한 종파주의로 민주당을 위기에 빠뜨린 진노 당권파의 반칙과 편측에 맞서 정의와 민주주의의 위대한 정신이 용뜨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패권 정치로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다. 친노 패권 세력에게 민주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담합과 꼼수의 구태 정치로는 박근혜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하나 같은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을 지켜내고자 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절절한 호소입니다. 노무현 정신은 반칙이 없는 사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패권주의, 기득권 타파를 위해 자신을 버렸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자기 희생과 헌신의 정치였습니다. 과연 지금의 진노 패권 세력들은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후보 진영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경선 룰의 제정과 운영 과정, 경선 관리업체의 선정을 둘러싼 의혹들, 경선 연설 전에 대부분의 투표가 이루어지고 투표 결과가 경선을 치르기도 전에 퍼져나가는 현실, 진노 당권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노무현 정신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아는지 제가 그들에게 중정으로 묻고자 합니다. 울산,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에서 각각 5대3, 5대4, 5대4, 4대3으로 나오는 투표 경향이 도무지 어떻게 유독 제일 처음 경선을 실시한 제주도에서는 6대2로 나오는지 국민이 이것을 쉽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부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전열을 겸비하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제 패권과 담합의 허장성세 대세론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서 정권 교체의 열망을, 대선 승리의 불꽃을 피워야 합니다. 자, 이제 나아갑시다. 패권주의와 종파주의의 좁은 울타리를 과감히 박차고 승리의 길로, 대선 승리를 위한 중앙으로, 중원으로, 중간층, 중도층으로 우리의 깃발, 저녁이 있는 삶의 깃발을 들고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파탄나고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더 큰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시커먼 먹구름과 태풍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대처할 유능한 대통령이라야 합니다.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지도자로야 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체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주변 강국의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할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저 손학규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박정희 군사독재에 맞춰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민주화 운동에 몸을 던졌습니다. 민생을 요구하던 시대에는 경기도지사로서 7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복지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민주당 대표로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를 당의 미래 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손학규 민주당 정신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복지 사회 만들겠습니다. 사회를 평화의 바다로, 인천을 서해 평화경제협력지대 중심으로 만들고 한민족이 함께 잘 사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경제를 열겠습니다. 임기 5년 안에 남북연합 이뤄내겠습니다. 국민 통합으로 차별 없는 사회, 서민과 노동자도 함께 잘 사는 사회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손학규와 함께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갑시다. 2007년 노무현을 찍고 2002년 노무현을 찍고 2007년 이명박을 찍은 잃어버린 600만 표 중간층, 중산층의 민심을 다시 잡아 박근혜를 이길 유일한 대안 손학규와 함께 나아갑시다.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정권교체,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설자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을 맨 앞에 둔다. 이념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학력보다, 아파트보다, 자동차보다, 승리보다, 명예보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제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선에서 제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민주당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우리 당 후보로 선택하고 지지해 주신 당원 동지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당 국민 경선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100만 명 넘게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수도권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흔들리고 있는 국민 경선을 지켜내는 응원입니다. 민주당을 살리는 힘입니다.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든든한 뿌리입니다. 더 많은 참여 호소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민주당에게 걸어주시는 기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고 힘을 보태려는 그 마음들 결코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선에서 제가 받은 지지 속에는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자는 마음과 함께 민주당을 쇄신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기득권 정치, 자기 욕심을 앞세우는 정치, 나눠먹기 정치, 늘 싸우기만 하는 정치, 이런 낡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저는 국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 비친 정당 정치는 국민들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딴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정치는 국민들과 무관한 자기들끼리의 일로만 보였습니다. 민주당도 그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이 정당을 외면하고 정당 바깥에서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런 현상을 뻔히 지켜보면서 또 이미 서울시장 선거 때 뼈아픈 경험을 하고서도 우리 당이 왜 스스로 달라지지 못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제대로 쇄신하기만 하면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대통합 성공해서 민주통합당 창당했을 때 국민들 지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 야권 대통합 운동을 했고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 더 이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통합 때 했던 변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통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당을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의 변화 제가 앞장서서 이끌겠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제게 힘을 더 모아주셔야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을 바꾸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 국민들 말에 귀 기울이고 손을 잡는 정치, 아름답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정치, 우리 당이 먼저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평적 정권교체 이루고 두 번의 민주정부를 배출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권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쇄신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회의를 넓히고 통합해 왔습니다. 우리가 뜻을 모으기만 하면 우리는 또다시 쇄신해서 민주정부 10년을 잇는 민주당 3기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에게 정권교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지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5.16 군사 쿠데타와 군부 독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장악해온 거대한 정치 세력, 재벌, 검찰, 언론의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 친일로부터 시작하여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그 세력들의 오랜 동맹, 이들은 골리앗처럼 막강합니다. 자신들 이익을 위해 무섭게 뭉칩니다. 이들이 민주주의 발전,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치의 주류를 바꾸고야 말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에 남북 경제 공동체를 넘어 남북 경제연합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물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세계에서 세 나라밖에 없는 인구 8천만 명, 소득 3만 불의 그런 시대를 열어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인천 방문 때 밝혔듯이 송정길 시장님과 저는 그 중심이 바로 이곳 인천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인천을 중심으로 개성공단과 해주를 잇는 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겠습니다. 강화계풍관, 교동해주관을 다리로 연결하여 남북의 서해안을 일일 경제권으로 만들겠습니다. 교동에는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산업단지를 만들어 북한의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면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더 키운다면 영령도를 제주도처럼 중국 사람들이 비자 없이 와서 휴양하고 투자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평화의 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을 인천이 이끌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인천이 함께 번영하게 됩니다.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꿈 같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14공동선언에서 합의한 48개 남북 공동사업을 실천하기만 해도 금방 현실이 되는 일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을 대성공을 넘어서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루는 한민족
대제전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를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14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이미 5년 전에 한반도 경제 그 구상과 실행까지 준비한 바 있는 제가, 저 문재인이 그때 못다 이룬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불비불명고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남쪽 나뭇가지에 앉아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 그러나 그 새는 한 번 날면 하늘 끝까지 날고 한 번 울면 천지를 뒤흔듭니다. 저는 하늘 끝까지 날고 천지를 뒤흔들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주정부 3기 민주당의 세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겸손한 정치, 착한 정치 하겠습니다. 기득권의 정치, 부패한 정치, 돈이 권력까지 탐하는 정치, 권력이 돈까지 탐하는 정치, 권력을 사유물처럼 여기는 정치 단호하게 정산하겠습니다. 저는 재벌에게 신세진 적 없습니다. 비공식 정치자금 받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힘으로 기득권 정치와 재벌, 그리고 정치검찰의 특권 네트워크를 반드시 깨겠습니다.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정권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연설자는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장하다 군수 됐을 때 기분 좋았죠. 당신이 장관이 됨으로써 당신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동네 이장하다가 국민의 권리만은 공주박근혜를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섬기는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기호 2번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안의 김두관을 슬로우로 내세운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국민 아래 김두관입니다. 우물은 항상 새물이 오래된 물을 밀어냅니다. 이처럼 낡은 것은 새 것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는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역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버젓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사라지고 패거리 정치와 패권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칼자루를 쥐고 반대파는 칼날을 쥐라고 합니다. 백신이 사라진 민주당, 패거리 정치가 난무한
민주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 김두관 민주당을 개혁하고 백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낡은 민주당이 죽어야 새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백신은 바로 국민을 섬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백신은 바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친노비노라는 계파를 없애는 것입니다. 백신은 바로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혹 김두관에게도 낡은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성의 자세로 백신의 길로 민주당을 변화시키는 길로 저 김두관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반성하고 함께 핵심합시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장에 하루 새긴 민주주의와 정의, 민족 통일의 역사적 운정에 다시는 녹이 슬지 않도록 합시다. 저 김두관 일부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뒷걸만한 결함도 찾을 수 없었던 깨끗한 후보, 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저 김두관이 민주당 안에 있는 불통과 독선, 반칙과 특권을 완전히 청산하겠습니다. 첫째, 특정 계파가 싹쓸이하는 당내 패권주의를 없애겠습니다. 둘째, 공천비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비리가 있는 사람은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경선에 나선 모든 후보들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국정을 맡았을 때 재벌개혁에 실패했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구속을 반대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철회하라고 한 분,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자고 하니까 징벌세라며 반대했던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와서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는 또 충격적인 보도를 보았습니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께서 비례대표 공천헌금 3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감옥에 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선 서청원 전 의원을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또 부산저축은행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자 직접 전화를 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화와 3만 2천여 명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무관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사건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말하지만 이미 재벌과 이리저리 얽혀있는 후보, 연줄이 있는 후보, 기득권과 관계가 있는 후보, 이런 후보로는 절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저 김두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과 재벌에게 서민들을 위해서 좀 양보해달라고 호통을 칠 수 있는 사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부를 확실히 만들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아래에서부터 성장한 저 김두관밖에 없다는 것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미래 비전은 비전 3080입니다. 강력한 계획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8천만 우리 한민족과 함께 열어갈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습니다. 선제적 군축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 번영어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개성을 포함한 북한의 주요 도시에 제2, 제3호 개성공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철도로 연결해 신북방 경제어터를 완성하겠습니다. 남과 북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에너지 라인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중국, 유라시아를 잇는 북방 경제권이 구축이 되면 이곳 인천은 동아시아의 중심이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두관 국민을 외면하는 작은 정부 대신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큰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저 김두관은 큰 정부를 만들기 위해 재벌가 기득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잃어버린 복지를 돌려주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프기까지도 합니다.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보십시오.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7살 어린이여 꿈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무한한 반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이 어린이의 몸과 마음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김두관 어린이의 꿈을 지켜주는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행법을 고치서라도 어린이 성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김두관을 선택해 주십시오. 김두관이 1등이 되어야 경선이 살아나고 민주당이 살아나고 12월 19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가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 서민과 중산층 아픔을 안겨온 김두관을 인천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선택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 지도부에게 호소합니다. 잘못된 경선 방식은 즉각 바로잡아 주십시오. 투표를 마친 뒤에 유세라는 기상천외한 경선 방식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곳 인천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투표하는 경남호 유권자에게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선 내에서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김두관을 도구로 삼아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선 경남이 이번에도 김두관에게 정당개혁, 정당 액션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민주당을 확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을 살리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완수하겠습니다.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대의원 여러분,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런 나라를 아래에서부터 성장한 저 김두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개혁 진보진영어 단 한 장의 필승카드, 국민이 군림하는 박근혜, 국민 아래서 확실하게 꺾을 수 있는 단 한 장의 필승카드 김두관을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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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네, 대의원 여러분, 우리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잘 들으셨습니까? 자랑스러운 후보자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우리 당의 후보자들에게 뜨거운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내빈석의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이곳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대회 인천 지역 경선이 열리고 있는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입니다. 지금 막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모두 끝나고 현재 대의원 현장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경선의 연설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독주를 겨냥한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새 비문 후보의 강도 높은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연설에 나선 기호 1번 정세균 후보는 몇몇 후보의 분탕질과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담합으로 민주당이 무너지고 경선 은행이 저조해지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어 편을 갈라 공격하고 배척하며 정권 탈환만을 외치지 말고 자신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를 살리자는 시대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대에 오른 기호 3번 손학규 후보도 친노 패권 세력이 오히려 노무현 정신을 욕되게 하고 있다며 담합과 꼼수 정치로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패권주의와 종파주의를 박차고 진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워 대선 승리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로 나선 기호 4번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통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당의 변화를 당을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자신이 민주당의 변화를 앞장서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경선에서 자신이 받은 지지 속엔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자는 마음과 함께 민주당을 쇄신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설을 한 기호 2번 김두관 후보도 민주당의 혁신이 사라지고 패거리 정치와 패권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친노, 비노, 반노라는 계파를 없애는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직생의 자세로 혁신의 길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81명의 대의원 현장 투표가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결과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시민 일반당원의 모바일 투표 결과와 1일 실시된 시민 일반당원 투표소 투표 결과, 권리당원 투표소 투표 결과를 모두 합해 발표됩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종료 후 개표를 마치면 5시 10분쯤 결과가 발표됩니다. 오늘 경선은 수도권에서 열리는 첫 경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경선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지난 경선에서 5회 연속 1위를 차지한 문재인 후보가 독주를 계속할지 아니면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새 비문 후보가 역전의 기회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대회 인천 지역 경선이 열리고 있는 인천 삼산 월드컵 삼산 체육관에서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